반려견이 평소보다 자주 소변을 보거나 배뇨할 때 힘들어하고 때때로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면 방광 속 작은 결석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방광 결석은 소변 속 무기질이 응집되며 점차 단단한 형태로 굳어지는 질환으로 배뇨 장애와 함께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신장 기능 저하나 요로 감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지만 큰 고통을 부르는 방광 속 걸림돌, 방광 결석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펫 이수민입니다. 오늘은 수의사 함진수 선생님과 함께 강아지 방광결석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바로 강아지 방광결석인데요. 결석이라고 하면 이 작은 돌을 의미하는데 이게 방광에 생기는 건가요? 정확히는 어떤 질환인가요? 방광결석은 소변 안에 있는 미네랄과 유기물이 돌처럼 단단하게 뭉쳐진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결석은 대부분 방광에 생기지만 신장, 요도, 요관 등 비뇨기계라면 어디든 생길 수 있습니다. 꼭 방광이 아니더라도 비뇨기계면 어디든 생길 수 있는 질환이군요. 네. 선생님, 그러면 이 방광결석이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기는 질환인가요? 결석이 생기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고단백, 고미네랄 식습관과 세균 감염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변의 pH 변화, 수분 섭취 부족, 소변을 참는 습관이나 간 질환, 유전적 대사 질환 때문에도 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아프다고 말을 못하니까 사실 통증을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보호자들이 의심할 수 있는 증상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방광결석으로 반려동물이 보일 수 있는 증상으로는 배뇨곤란이 대표적입니다. 소변을 볼 때 아파하고 너무 자주 소변을 보거나 소변을 안 보려고 하는 것도 배뇨곤란의 일종입니다. 또 소변에서 악취가 나거나 피가 보이고 식욕부진, 구토 등의 증상까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사실 보호자들이 조금만 더 반려동물한테 주의를 기울인다면 쉽게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선생님, 방광결석에도 종류가 다양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결석이 생기는 원인에 따라 결석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가장 흔한 종류로는 스트루바이트, 칼슘 옥살레이트, 암모늄 유레이트 등이 있습니다. 스트루바이트는 일반적으로 비뇨기계 세균 감염 때문에 생기는 염증이 주 원인입니다. 수컷보다 요도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은 암컷의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칼슘 옥살레이트는 비타민과 무기질의 과다 섭취 등이 원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컷이 발생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암모늄 유레이트는 선천적 간 혈관 질환인 간 문맥 전신 단락에서 흔히 보이며 성별보다는 나이가 비교적 어린 환자에서 결석이 보이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데 이런 종류들에 따라 치료법도 따로 달라지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성 원인에 따라 결석의 종류가 달라지므로 원인을 해결하거나 관리하는 치료 방법도 결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내과적인 치료법은 결석 종류에 맞는 처방 사료를 급여해서 추가적인 결석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고 항생제나 방광, 요도 평활근 이완제,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 방광염증 조절을 위한 항산화제 등을 처방합니다. 내과적인 방법이 효과가 없다면 결석 자체를 파괴하는 파쇄술을 하거나 수술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외과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군요. 그러면 혹시 수술 전에 필요한 사전 검사 같은 것도 있나요?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마취 전 혈액 검사, 기관 삽관을 위한 흉부 방사선 검사 등 일반적인 수술 전 검사가 필요합니다. 혹시 기저질환이 있거나 신장 수치가 높은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정확한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를 위해 수술적으로 제거한 결석의 성분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검사들이 몇 가지 꽤 있네요. 그렇다면 수술 후에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수술 후 회복 기간은 모든 경우에서 그렇듯이 수술한 환자의 기저질환, 방광이나 요도의 상태, 결석의 크기나 모양 등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3일에서 5일 정도 입원하면서 혈뇨가 멈추는 것을 확인한 후에 내복약을 처방하여 퇴원하게 됩니다. 일주일 정도 후에 수술 부위 봉합살을 제거하고 임상 증상이 없다면 결석 성분 검사 결과를 토대로
효과가 있는 처방 사료를 먹으면서 관리합니다. 일주일 정도 걸리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수술은 아닌 거죠. 네. 선생님, 그럼 이번에는 실제 사연 속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잘 듣고 그에 맞는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강아지는 3살 된 포메라니안인데요. 최근 방광결석 진단을 받았고 검사에서 결석 크기가 약 3mm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 작은 결석이라고 하던데 이런 경우 소변과 함께 자연스럽게 배출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인데요. 혹시 결석 크기가 작으면 실제로 소변과 함께 배출될 수도 있나요? 3mm 정도의 결석이면 크기가 큰 편은 아닙니다. 다만 포메라니안은 소형견에 속하므로 3mm 정도의 결석이 요도를 통해 나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대개 1mm 이하의 매우 작은 결석이 요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결석도 수컷은 나오기가 매우 어렵고 암컷에서만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가끔 암컷 대형견인 경우에는 꽤 큰 크기의 결석도 요도를 통해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3mm가 큰 건 아니지만 포메라니안은 작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렵겠네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살 된 비글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강아지 방광에서 6mm 정도 되는 결석이 발견돼 수술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방광결석 제거 수술은 많이 아픈 수술인가요? 강아지가 너무 힘들어할까봐 걱정이 되네요. 라는 사연입니다. 혹시 이 방광결석 제거 수술이 강아지들에게는 많이 아프고 힘든 수술일까요? 물론 결석을 제거하는 수술은 통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 주사제나 내복약으로 진통제 처방을 하고 회복이 어느 정도 된 이후에 퇴원하기 때문에 집에서 보호자분이 잘 관리해 주신다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통증은 아닙니다. 6mm 정도의 결석이면 방광 내벽을 자극할 때 잔뇨감이나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방광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강아지를 위해서라면 수술이 권장됩니다. 그쵸. 수술이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지만 더 아픈 것보단 수술을 빨리 하는 게 좋겠죠. 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번에는 퀴즈를 풀면서 조금 더 재미있게 강아지 방광결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방광결석 예방에 효과적이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사람도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고 하기 때문에 뭔가 강아지들에게도 이로운 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O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방광결석은 갑자기 큰 결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우 작은 무기물이 크리스탈이라고 불리는 결정으로 모이면서 시작됩니다. 이게 입자가 더 커지면 이를 세디먼트라고 하고 이 세디먼트들이 방광 내벽 점액 물질과 세포 등이 뭉치면 슬러지라고 합니다. 이런 슬러지가 더 단단하게 뭉쳐서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크기로 커지면 이를 결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단순히 음수량만 늘리는 것이 결석을 덜 생기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음수량을 늘리면 소변량도 비례적으로 늘어나 크리스탈이 생겨도 결석까지 커지기 전에 요도를 통해 배출되므로 결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역시 물을 많이 마시는 건 사람에게도 동물에게도 다 도움이 되네요. 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이어서 주시죠. 다음 문제입니다. 방광결석은 유전이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 정답은 무엇일까요? 암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게 분명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는데 뭔가 결석은 이 생활 습관과 식습관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X 선택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결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칼슘 옥살레이트나 스트루바이트는 유전적인 원인보다 생활 환경이나 식습관 등의 환경적인 영향이 대부분이라고 파악됩니다. 다만 특정 품종에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는 품종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흔한 결석 성분이 아닌 유레이트 결석은
달마시안과 불독에서 퓨린 대사 이상이 특정 유전자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성분의 결석이 잘 생기는 특징이 유전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견종에서는 크게 결석 질환이 유전될 것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품종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지만 사실상 거의 유전적인 영향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 강아지 방광결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호자들이 따로 알아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결석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수량을 충분히 유지해야 됩니다. 맑은 물을 적정량 마시는 것이 가장 건강에 좋지만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면 건사료보다는 수분 함량이 더 높은 반건조 사료나 습식 사료, 화식 등을 주기적으로 급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비뇨기계 감염도 결석 생성의 주된 원인이므로 위생적인 생활 환경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석이 있는 걸 알고 있는 환자나 관련한 임상 증상을 보인 적이 있다면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큰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크닥터 펫, 오늘은 한진수 선생님과 함께 강아지 방광결석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반려동물을 위한 더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